안녕하십니까. 자,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번 시간에는 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에서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법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이 꽤 많은데, 자,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해 가지고 관련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 이제 그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건데, 가업 승계 지원해가지고 먼저 법 62조의 2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이에요.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세제 지원. 원래 가업 승계할 때 상속하거나 이럴 때 상속세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세제 지원이 중요한 거죠. 그 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가 그겁니다.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 센터를 만들어요.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센터를 갖다 지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위의 주체가 둘이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봐주시고, 그럼 이제 가업 승계 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업무가 뭐냐? 자, 쭉 나열되어 있죠? 가업 승계 센터가 지원하는 업무. 자, 첫 번째는 가업 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가업 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업 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잘한 기업들, 우수한 기업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인증도 해주고 포상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데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 사례 등 가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 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2016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등 가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 제도의 발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그 밖에 가업 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 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업무기 때문에 위탁입니다. 업무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바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금 가업 승계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라 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럼 자금을 지원해야죠. 지원센터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가업 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해가지고 시행령 내용을 제시해 놨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번에 그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내야죠. 지정받으려면 당연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일 것,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 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에 가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 경영 지도사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역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가지고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갖고 조건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지원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그래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처음 같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내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업승계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가업승계할 때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명문 장수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명문 장수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명문 장수기업. 자, 명문 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또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래야 되는 겁니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 명문 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일단은 지금 제시한 그런 업종은 아니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업종은 아니면서, 자, 첫 번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이에요. 45년 이상.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아이고, 교수님 스톱. 자, 첫 번째 요건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입니다.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온 기업. 45년이에요. 그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또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4번에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데, 이게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 매출액 중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입니다.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라는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이래야 된다는 거 해가지고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문 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네 가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이건 아닙니다. 이걸 제외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이런 기업입니다. 모두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요건을. 그래서 명문 장수기업의 요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2017년, 18년, 19년 계속 나온 겁니다. 다음에 이제 명문 장수기업의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에 해당될 때 있죠. 이럴 때는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 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럼 이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써먹어야죠, 그렇죠? 확인서를. 그래서 이제 명문 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증마크 같은 것들이 있죠. 인증마크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간판에 붙인다든가 해가지고 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명문 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당연히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명문 장수기업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보통 명사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인증받은, 확인받은 기업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문 장수기업이라는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제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뭐 취소해야 되겠죠. 자,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1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뭘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원래 확인받을 당시에는 명문 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게 됐는데 갖춰서 확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역시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인입니다. 명문 장수기업에 뭐 인증받거나 인가받거나 허가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확인. 그래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확인을 취소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취소. 청문해야죠. 당연히 청문 거치는 겁니다. 청문 거치고 그 다음에 또 3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명문 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알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업 승계에 관한 내용들 봤는데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사회적 책임은 최근에 강조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재벌 기업들도 보면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다 하겠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법 62조의 7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2조의 7. 그래서 사회적 책임 경영의 지원 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이 해야 할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에 중소기업은 행위의 주체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누구?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근데 그 중소기업의 스테이크홀더가 누구죠? 이해관계인이. 그 사회적 책임은 경영을 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종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영학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때 강조하는 대상이에요. 종업원도 포함됩니다. 내부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예요. 특히 그 행위 주체 주의해 놓으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규정이 나와 있는데 중요하죠.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관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5년마다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물론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고요. 다만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 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지속가능 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1번은 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 방향이나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 방향이나 목표는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내용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기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시험 문제 나올 때 같이 나오죠.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죠? 시행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별 시행 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이니까 뭐예요? 매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 나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많이 나오죠?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소기업 지원센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되게 다 비슷해요. 여기서도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갖춰야 될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영리법인일 것. 이건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일 것.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 컨설팅과 그리고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교육장이 있어야 돼요. 상담실이나. 그래서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 요건이죠. 시설 요건 해가지고 교육시설을 합산한 총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책임경영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업무는 당연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업무. 자, 첫 번째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지침. 사실은 굉장히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하면 개념이 아직도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냐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업무인데, 그래서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두 번째,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이 있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분야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임경영지원센터를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 또 지원을 해야죠. 자, 지원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건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나와 있지만 이건 그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 이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또 시험에 잘 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5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뭐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있죠.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이제 법제 62조에 10 해가지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관한 특례가 나와요. 공장 설립에 관한 특례. 자, 소기업 중 산업지적 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먼저 1항 보시게 되면 소기업 중 산업지적 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요. 소기업이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산업지적 활성화법에 따른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봅니다. 소기업에 대해서 특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 보시게 되면 소기업 중 산업지적 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였고 지금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여러가지 부담금을 갖다 면제하는데 부담금을 갖다 면제하는 부담금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농지보전 부담금, 두 번째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런 부담금을 갖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특례 이것도 역시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세 번째, 산업입지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역시 뭐예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특례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나왔습니다. 세 가지 규정.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죠.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지원 대책의 수립 시행이 나오는데 이건 정부가 합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대한 지원이 또 있죠. 아이고, 여기까지네요. 다음에 그 법 62조의 12 규정인데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소기업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해가지고 이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 경영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또 한 가지 기존에는 유한회사인 소기업인데 유한회사인 소기업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62조의 13에는 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이 나옵니다. 경영 안정 지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니다.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정을 위한 지원. 첫 번째는 소기업에 대한 경영 상담 및 자문, 교육.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에요. 경영 상담 및 자문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이 있고요. 다음에는 소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이 있습니다. 소기업의 입지 지원. 그 밖에 이제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기업에 관해서 나온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들이 또 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